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선형대 수학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OT를 진행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용할 교재는 Linear Algebra 5th Edition, 프리드워그 인셀 스펜스 교수님께서 쓰신 교재가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인터내셔널 에디션으로 4th 에디션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사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몇 개가. 네. 마지막 7장인가요? 챕터 7이 빠져 있어서 내용상의 큰 차이는 이제 그 외에는 없는데 이제 챕터 7이 없습니다. 카노니컬 폼 파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지 마시고 한국어판이 있어요. 한국어판은 다 있기 때문에 한국어판 5판 교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시든 얘를 사시든 괜찮은데 얘는 좀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어판 사시고 나는 영어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비추고요. 네. 여튼 번역판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판을 사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튼 이 교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선형대사 교재가 원래 되게 많은데 이제 부교재랄까요?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앤토니슨 Elementary Linear Algeb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재로는 이인석 교수님이 쓴 이제 선형대사군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 교재들인데 얘는 좀 쉽고요. 우리 교재보다 얘는 조금 좀 특이해요. 어렵다는 건 아닌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네. 난이도는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난이도가 있고요. 우리 교재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이 교재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이 교재는 난이도가 좀 없어요. 없다는 거는 이제 공학이나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학적인 뭐 증명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선형될 수 있는 개념을 활용만 하고 싶다. 뭐 이러면은 이런 교재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굳이 나는 뭐 증명 이런 것들에 그리고 수학적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뭐 이런 교재를 통해서 개념만 아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튼 네. 저는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항상 이제 수학을 목표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안 할 거고 이제 이 교재로 우리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냐, 학습 내용을 얘기를 하면 먼저 목차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linear transformations and metrics. 그 다음에 elementary matrix operations and systems of linear equations. determinants, diagonalization, inner product space. 그 다음에 canonical forms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선형대수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전부 다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인데 이게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좀 뭐랄까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한 학기 분량치고는 좀 많고 두 학기 분량치고는 좀 적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단학기로 가르칠 수도 있고 두 학기를 거쳐서 강의할 수도 있는데
단학기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내용을 좀 강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학기에 학기에 구애받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서 혹시 공부하시면 단학기로 열리는 곳도 있고 두 학기를 거쳐서 열리는 곳도 있는데 선형대에서 원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학기로 가르치는 거는 보통 이제 좀 내용이 좀 생략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안 가르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빠뜨리고 가르치는 게 이제 단학기 교육과정이고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다루긴 합니다. 두 학기를 거쳐서 하기에는 이게 다 다룰 수 있죠. 근데 이제 뭘 더 하느냐 이런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약간 두 학기라고 하기에는 두 학기로 또 풀로 가르치기에는 이게 좀 내용이 좀 부족한 약간 애매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학기로 가르치면 한 이 정도를 이제 원으로 가르치고 이 정도를 투로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분량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를 원으로 하고 여기까지를 투로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 학원이라는 재생 목록에 있는 거는 이제 이쪽까지를 보는 거고요. 선형대수 학2에 있는 그런 파트는 이제 이쪽부터 이렇게 세 개 단원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형대수 학 1, 선형대수 학 2 이렇게 강의를 나눠서 올릴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학이 뭘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연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수적 구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적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gebraic structu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연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고 그리고 그 집합에다가 연산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덧셈, 뭐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습니다. 여튼 이렇게 연산을 주는 거죠. 연산을 줬을 때 가지는 어떤 성질들이 있겠죠.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수집합이라고 하면 정수집합에는 덧셈도 줄 수 있고 곱셈도 줄 수 있겠죠. 그죠? 실수에서도 덧셈, 곱셈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또 예시가 좋을까요? Rn 공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덧셈이라는 구조 줄 수 있죠. 곱셈이란 구조를 줄 수는 없어요. 두 벡터를 곱하기는 애매합니다. 내적 외적이라는 게 물론 있긴 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센스로서의 곱셈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Rn 공간에는 뭐가 있죠? 스칼라베라는 게 있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R3 여러분 Rn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R3를 생각해 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공간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벡터의 모임을 생각을 하면 덧셈 이런 건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곱셈은 좀 애매하고 내적 외적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곱셈과 비슷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스칼라 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집합들이 있으면 그 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수적 구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덧셈이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스칼라 배라는 게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흔히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선형대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다른 여러 가지 연산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벡터 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쉬워서 그래요. 다루기 쉽다. easy to handle. 뭐 이해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연산 구조를 살펴보시면 그게 뭐 정의는 쉬울지라도 걔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가지는 성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성질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얘가 본보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약간 워너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산 구조가 참 이렇게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대수적 구조들의 성질들의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보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산 구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 그게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대수학 처음 공부할 때 이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벡터 스페이스를 이해하는 게 이제 선형대수학의 목표가 돼 있고요. 이제 조금 우리가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당면한 문제로 보게 된다면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 이게 좀 부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 systems of linear equation을 푸는 것 그것도 이제 좀 secondary goal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리니어 이퀘이션과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대수적 구조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약간 좀 실용적이면서도 좀 여러분이 당면한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형대수학의 목표가 되겠고요. 선형대수학 1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목표를 가지고 얘네들을 이해하는 것, 얘를 푸는 것, 그다음 벡터 스페이스를 이해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쭉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단원에서는 전부 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5, 6, 7단원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5, 6, 7단원 같은 경우는 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사실 벡터 스페이스를 다룬다라는 것도 물론 벡터 스페이스로 다루긴 하지만 약간 얘는 1차 방정식보다는 약간 2차 방정식 느낌이 좀 있어요. 얘는 약간 쿼드라틱 이퀘이션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목표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고요.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일반적으로 푸는 걸 또 목표로 하는 건 아닌데 여튼 여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퀘스천들이 이제 쿼드라틱 이퀘이션 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산 구조, 지금 대수적 구조도 좀 다른 걸 배워요. 벡터 스페이스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는 걸 주는 Rn 공간에 우리가 내적이 있잖아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외에 그거 말고 내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줬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서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선형대수학 2에서는 이제 조금 좀 플러스 좀 조금 다른 센스로서의 이제 이야기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완전 다른 얘기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게 나중에 뭐 다 설명을 하겠지만 뭐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나 카노니컬 폼 뭐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여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5, 6, 7단원이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리니어한 스페이스, 즉 벡터 스페이스를 이용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 선형대 수학의 이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네, 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교재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 플러스 알파를 하지도 않을 거고 내용을 더 추가하지도 않을 거고 더 빼지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할 거고 별표 쳐져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많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별표 내용을 안 하시면 돼요. 별표 내용 수업을 건너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재 충실하게 해서 다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별표 내용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또 다 들어야 되냐고 물으시면 그냥 필요한 부분만 들으세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필요할 텐데, 뭐 7장 같은 거는 이제 뭐 공학 수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별로 안 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별로 이제 여러분이 여튼 네,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7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별로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 여튼 저는 교재에 충실해서 다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연습 문제를 웬만하면 거의 다 푸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연습 문제를 다 풀 건데, 다 푼다는 게 뭐 똑같은 연습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보시면 학습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그런 연습 문제들,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좀 빼고 몇 개는 더 추가하고 해서 연습 문제 학습 자료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인쇄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학과 달리 영어로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영어예요. 네. 문제들이 다 영어고요. 아마 임용 문제도 제가 꾸준히 풀어드릴 텐데,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연습 문제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튼 뭐 강의는 한국어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 네, 학습 자료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선수학습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미적분학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다 알고 있다는 건 미적분 기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미적분하고 기하가 현재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할 거고요. 여러분 뭐 미적분학원 OT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EBS나 뭐 이런 데서 좀 들어보시고요. 네. 엄청나게 잘 알 필요는 없고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막 수능 정도로 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미적분학도 선수 학습에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편미분하고 뭐 다중적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 알 필요는 별로 없고요. 뭐 급수 이런 것도 웬만하면 등장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미적분학 내용이 거의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거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좋지만 선형대수학 공부할 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몇몇 내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RN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미적분학 2에서 제일 초반부죠. 공간 벡터와 그 연산,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뭐 평면의 방정식, 뭐 내적, 외적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적분학 내용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강의하기 앞서서 그걸 이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내용을 좀 복습하고 오세요 할 테니까 그 내용은 좀 다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신다면 다시 보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공부할 필요는 이제 혹시 미적분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선형대수를 듣고 싶다 하면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영어로 필기합니다. 강의 특징은 영어로 필기예요. 미적분학 그 강의 올라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영어로 다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필기를 할 거고요. 설명은 다 한국어로 하겠지만
하여튼 용어가 이제 있으면 용어도 한국어로 어떻게 보통 번역되는지도 웬만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영어로 필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습을 필수라고 적을 텐데 예습을 한다는 게 여러분이 막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해보고 이제 강의 들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랑 저 사람이 강의한 내용이 일치하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좀 과목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게 지금 이런 과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도 계속 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모티베이션도 이제 별로 없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웬만한 모티베이션 드리려고 하겠지만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 예습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비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 근데 여튼 일단 그래도 좀 어느 내용을 공부하는지는 대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강의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풀이 전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잖아요. 문제 풀이 전에는 항상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푼 다음에 강의랑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보는 건 의미 없고 일시정지하고 푼 다음에 저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미적분학에서처럼 이제 예제, 유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제는 이제 exercise라고 되어 있고요. exercise 뭐 1 이렇게 되어 있고 유제는 exercise 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 1.2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probl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ercise는 좀 쉽고요. exercise는 좀 쉽고 그러니까 예제, 유제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교재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교재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리 교재가 쉬운 편이 아니에요. 처음 특히 수학을 공부하신다면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 그냥 약간 해석개론도 안 들었고 나는 미적분학만 들었다 하면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이런 교재가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블럼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안 익숙해서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근데 여튼 그래서 프로블럼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자괴감은 갖지 마시되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예제, 유제 문제로 구성돼 있고 프로블럼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푸시고요. 프로블럼은 웬만하면 푸시는데 이게 뭐 안 푼다고 해서 뒤에를 못 따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블럼 앞 프로블럼이 좀 뒷 프로블럼에 연결돼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튼 웬만하면 다 푸세요. 자, 그다음 암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 암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써먹는지도 중요한데 그거에 더불어서 암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있으면 선형대수학에 있는 증명 과정 정도는 암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어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혼자서 써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가셔야 돼요. 그 정도는 선형대 수학 정도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혹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은 웬만하면 하루 이내에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글이든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네,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의견도 많이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이렇게 쭉 봤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적분학을 현재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선형대 수학
해석개론. 네, 이쪽 파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코어 파트고 이제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만약에 하시면 선형대수학 공부를 하시면 해석개론 안 하셔 해석개론 뭐 동시에 지금 진행해서 상관없긴 한데 여튼 해석개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 공부하신 다음에 현대대수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형대수학 없이도 현대대수학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튼 선형대수학을 근데 웬만한 공부를 하시고 현대대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수학 커리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대수학 커리를 쭉 타가지고 이제 현대대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이제 대학원 대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표현론, 정수론, 대수적 정수론 또는 사실 그냥 정수론이 해석적 정수론도 뭐 어느 정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여튼 그 다음에 대수기야. 이 정도로 세 가지 분과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정도 커리가 있다. 대수학 쪽 파트의 커리는 뭐 이 정도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뭐 해석개론은 또 해석개론 강의 찍을 때 또 커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튼 이 정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일단 네,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1시간씩 잘라서 할 거예요. 강의 1시간씩 잘라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